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년 3월 17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왔다 박 교수의 시즌 6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즌 7이 아니고 시즌 6 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6 년째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정신 차리고 방송을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되게 추운 것 같습니다. 다시 굉장히 넣어뒀던 굉장히 두꺼운 외투를 꺼내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입고 왔습니다. 자, 유니 님 또 들어와 주셨네요. "도비는 자유일까?" 아마 해리포터 세대신 것 같습니다. 그 도비 맞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 님 들어와 주셨고. 네, 그래서 저는 한 2달 만에 들어왔더니요. 그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고 이 뒤에 백 보시면 마치 제가 이 창가에 멋진 창가에 정원이 좋은 집에 창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비온 뒤 사무실 자체도 정리가 많이 됐고 예쁜 그림도 걸리고 네, 되게 보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 사이에 SE88 님 들어와 주셨고 유지연 님 들어와 주셔서 오랜만이라고 아유 예 유지연 님 저도 반갑습니다. 라라 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 들어와 주셔서 항상 오영도 님은 그날 담당 PD 님께도 인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준현 PD님과 최희선 PD님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님 들어와 주셨고 도비는 자율가 님께서 맞다고 아까 나중에 도비가 자유를 얻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자율일까?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맞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도비는 자율가 님은 해리포터 세대실 것 같아요. 어쩌다 30 플러스 2 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즌 6를 시작하면서 새로 인제 준비한 주제는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 그리고 가로치고 파스타 편 요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혹시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 음식 이태리 음식 파스타를 생각하셔서 '파스타가 혈당을 깜짝 올리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봐 면 종류 중에서는 파스타 면이 혈당을 덜 올립니다. 그 이유가 드럼 밀이라 그래 가지고 좀 단백질이 많은 그런 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 파스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파스타인지부터 보여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는요. 제가 사용한 앱 이름이에요. 이 파스타 앱은 그 카카오 헬스가 2024년 작년에 시작한 앱인데 무슨 앱이냐? 건강 관리 중에서 혈당 관리하는 앱이에요. 저도 이거를 사용하려고 산 거는 아니고 제가 한 1 년에 몇 번은 연속 혈당 측정을 해 보잖아요. 그래서 케어 센스도 해 보고 보통은 리브레 하는데 덱스콤을 안 해 봐서 덱스콤을 할 기회가 있어서 덱스콤 연속 혈당 측정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덱스콤이 제 핸드폰이 되게 보급형을 사용하고 있었더니 핸드폰에서 덱스콤 앱에 직접 구동이 안 되고 파스타를 깔아야 제 혈당을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결에 파스타를 깔아서 덱스콤이 열흘 동안 연속 혈당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밌게 뭐 제가 사진을 올리면은 그 사진도 또 분석을 하기도 하고 혈당도 뭐 당연히 보여주고 거기다가 나의 어떤 다른 비헤이비어도 집어넣고 뭐 걷는다거나 요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연속 혈당 측정은 그때 겨울에 하고 끝냈죠. 근데 인제 앱이 깔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저한테 계속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을 줬냐면은 파스타에서 자기네가 여태껏 모은 자료들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왕창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리스트 50 개를 공개를 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총기차게 카카오 헬스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아예 인사이트 랩 리포트라는 걸 냈다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고 거기에 인제 5 가지 음식은 소개되어 있었고 말고 이 앱을 깔음으로써 얼마나 환자분들 또는 대상자분들의 그 건강 행동이 좋아졌는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전화해서 그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제공된 거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제공된 것 중에서 혈당을 올리는 순서대로 1 번부터 50 번까지가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1 번부터 10 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 주제를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시즌 4 할 때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이라고 요때는 제가 어떤 전체적인 인구 집단에서 자료를 구한 건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인제 직원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때 리브레라는 연속 혈당 측정을 무료로 배급을 해서 달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달아 보고 놀래 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깜짝 놀랍게 혈당이 올라갔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음식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서 고구마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주스 있죠. 주스 그랬고, 그다음에 믹스 커피에 설탕 프림 다 넣었을 때 이건 뭡니까? 버블티 한동안 엄청 마셨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그다음에 뭐 떡볶이,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초밥, 그다음에 의외로 카레 라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콘프레이크 요런 음식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보신 오늘 제가 인제 요거 동영상 만들면서 들어가 보니까 65만 분이 봐 주셨더라고요. 네. 오영도 님께서 "연속 혈당 측정기 병원 안 가고 구하는 방법 여쭤보려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리브레 사셔도 되고 덱스콤 사셔도 되고, 이렇게 가끔 이제 앱에 들어가니까 파스타 앱에 들어가니까 덱스콤이 하나에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2 플러스 1 해 가지고 광고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에 30만 원이 아니라 두 개에 20만 원. 고런 너무 급해서 구입하시는 거 아니면 요런 우리나라에 3 개의 회사가 있거든요. 그 3 개의 회사에서 행사할 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 이렇게 아주 싼 가격은 아닙니다. 도비는 자유과님께 파스타 먹다가 흠칫했다고. 네. 그래서 그 파스타가 아니라는 설명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인제 파스타 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레포트를 하고 그때 올라간 혈당을 측정을 해서 그 앱 사용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수천 수만 명의 분들이 에서 추려낸 자료에 대해서 1등 음식부터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등부터 10 등까지 합니다. 대망의 1 등은 무엇일까요? 빠바바바바 빵빵입니다. 자,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이 의외로 되게 일품 요리, 단품 요리로 좋고, 여러분도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서 먹으면 라면보다는 김밥이 나아서 김밥 한 줄을 먹고, 또 어떨 때는 김밥 한 줄에다가 라면 하나를 먹잖아요. 근데 이 김밥에 이 한 줄에 보통 한 줄에 들어있는 어 아주 프리미엄 김밥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먹는 김밥을 말씀드리는 거죠. 칼로리는 한 400 칼로리 정도 돼요. 근데 탄수화물이 74 그램 정도 들어 있는데, 이 74 그램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러분 그 햇반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큰 사이즈가 70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 사는데 햇반이 한 개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싸는 거 보면은 밥을 잘 말아서 두들겨 가지고 밀도 있게 한 다음에, 안 그러면 김밥 옆구리 터지니까 그렇게 해서 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탄수화물이 아주 초밥도 아주 밥을 이렇게 뭉쳐서 넣기 때문에 밥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김밥도 의외로 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집에서 김밥 싸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밥 한 통에도 한 10 줄 못 싸요,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제 근데 보통 김밥 한 줄로 성이 다 안 차시죠? 그러면 김밥 한 줄에다가 컵라면 하나 먹거나 라면 하나 먹으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앱 사용자, 파스타 앱 사용자분들에 있어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은 바로 김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안을, 저도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듯이 엄마 아빠가 다 당뇨가 있는 바람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서 항상 혈당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거 먹습니다, 요즘에. 저희 식구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저만 그 키토 김밥이라 그래 가지고 밥 들어가는 자리에 계란이 들어가 는 김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토 김밥이라고 그 대명사처럼 쓰이더라고요. 요거는 김간의 키토 크림치즈 호두 김밥, 제가 요걸 좋아해 가지고 요거를 보통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요걸 먹으면은 칼로리가 앞에 아까 이 김밥의 칼로리는 300, 거의 400 칼로리죠. 근데 키토 김밥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쌀의 부분이 적기 때문에 220 칼로리로 칼로리가 낮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당연히 견과류 같은 게 들어오니까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이 견과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밑에 보면 13 그램 얼마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의 반 정도는 탄수화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25% 정도가 단백질로 들어오고 25% 정도가 이제 보통 지방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밥상에서 권유되는 바인데요. 요렇게 키토가 붙어 있는 김밥을 드시게 되면은 지방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서 전체 먹는 칼로리의 한 60% 정도가 지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뭐 주식으로 할 음식은 아니고 한번 내가 김밥과 라면을 먹고 싶은데 김밥에서도 왕창 탄수화물 폭탄, 라면에서도 왕창 탄수화물 폭탄했을 때 김밥을 키토 김밥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라면을 쪼끔 양을 줄여서 드시는 고런 방법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삶은 고구마. 저는 정말 이 응답자들이 '삶은 고구마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 앱 사용자들이 분명히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은 분이실 가능성이 많고 저 피디님 저 물 좀 혹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네 사례가 들렸나 봅니다. 한참 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윤희 님께서 "떡볶이 짜장면 먹으면 혈당 폭발합니다." 네 당연히 여기 짜장면 있죠. 그다음에 인제 삶은 고구마 그래서 저는 이 앱 사용자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올라온 게 샐러드였어요. 그래서 샐러드, 계란 이런 거에서 젊은 사람이 먹는 패턴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정말 고구마를 삶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아마 이게 삶은 고구마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편의점 가면 요즘에 고구마 많이 팔잖아요. 그런 '군고구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살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구마를 보면은 고구마는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 그램을 먹게 되면은 칼로리는 128 칼로리뿐이 안 되는데 탄수화물이 30 그램이니까 거의 탄수화물에서 오는 칼로리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우리가 먹는 방법이 생고구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찐 고구마 또는 삶은 고구마를 먹고 또 하나가 군고구마를 먹는데 먹는 거는 당연히 군고구마가 가장 맛있죠. 진짜 막 군침이 드는데요. 군고구마가 가장 달기 때문에 당 지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단 건 찐고구마죠. 찐고구마는 당 지수가 그다음이고요. 생으로 먹으면 사실 그렇게 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 지수가 61 입니다. 요렇게 찐고구마에서 군고구마로 갈수록 달달해지면서 당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 고 안에 당분을 가열이 되면서 효소가 막 분해를 해서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오래 가열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달아지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가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효소 자체가 열에 의해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분으로 탄수화물 녹말을 전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불에서 익히는 군고구마가 가장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생고구마를 먹는 건데 아니요. 무슨 생고구마를 맛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먹어요. 물론 저는 생고구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맛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고구마를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혈당을 좀 걱정을 덜 하고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냐면요. 요게 하나가 탄수화물 1 교환 단위입니다. 하나가 100 킬로칼로리예요. 밥을 예를 들려면 1/3 공기가 100 킬로칼로리예요. 이 안엔 탄수화물이 23 그램 들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감자는 1 개고 식빵은 1 조각이고 고구마는 반 개예요. 그것도 큰 고구마가 아니라 작은 고구마 반 개예요.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꼭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간식으로 드셔서는 안 돼요. 밥 끼니에 밥을 한 1/3 공기를 덜 드시고 내가 평상시 먹을 때 그 대신 고구마를 드셔야 이게 크게 혈당은 안 올리고 또 살도 많이 찌우지 않으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 하시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고구마를 반찬 갖고 먹지는 않잖아요. 밥은 반찬이랑 먹는데. 그래서 고구마는 보통 뭐 김치랑 드시거나 우유랑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찬이랑 많이 먹죠.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는 걸 권유를 하지 않는데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고구마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또 밥 해 먹기 귀찮은 날도 분명히 살다 보면 있으니까 그럴 때 드실 때는 교환 단위를 밥 1/3 공기와 고구마 2분의 1개 작은 걸로 고 정도 교환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얘기 드릴 거는 바로 말씀하신 짜장면입니다. 네. 이 짜장면은요.
제가 앞에서 김밥 많은데 햇반 하나보다 쪼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짜장면은 칼로리가 한 800 칼로리가 돼요. 근데 탄수화물이 130 그램이에요. 햇반 하나가 70 그램이니까 짜장면을 하나 먹으면 나는 햇반을 2 개를 먹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막 올라가고, 이건 굉장히 기름이 많잖아요. 기름에 볶아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이 또 천천히 또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서 처음엔 탄수화물로 한번 픽 스파이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뭉근하게 오랫동안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칼로리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밥 2공기 정도 요렇게 먹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윤희 님은 또 생고구마도 맛있다고. 예, 저는 맛있어 합니다. 근데 쪼끔 딱딱해서 그 굉장히 달달하고 부드러운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군고구마 파에 드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래서 뭐 짬짜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인제 건강할 때 "짬뽕이 좋으냐 짜장면이 좋으냐 골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시는 글들이나 방송에서는 짬뽕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양 성분을 보면 칼로리는 800 칼로리, 700 칼로리가 되는데 탄수화물이 짬뽕이 쪼끔 더 적고 짬뽕의 건더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도 쪼끔 더 많은 상황이고, 또 짬뽕은 제일 문제가 국물이거든요. 염분이 4,000 밀리그램 들어 있으면 우리 하루 권장량이 2,000 이에요. 그럼 4,000 이면은 2배 먹는 거예요, 짬뽕 한 그릇 먹으면. 그래서 짬뽕을 먹을 때 짜장면보다 짬뽕이 더 좋게 먹으려면 건더기 위주로 먹고 면을 좀 줄여서 먹고, 그다음에 국물을 잘 먹지 않게 요렇게 먹으면 짬뽕과 짜장에서 항상 짬뽕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집 갔을 때 먹는 음식 중에서 짬뽕을 고르느냐 짜장을 고르느냐. 그래서 짜장면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면은 여기 에 밥 2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1공기 정도는 당연히 빼 주셔야 되고, 중국집 가서 먹기는 어렵지만 좀 이렇게 요즘 오이가 너무 비싸서 "오이 많이 주세요." 하면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오이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드시는 거, 면을 줄이고 오이를 좀 늘이고 계란이나 메추리알을 쪼끔 늘여서, 사실 좀 맛있는 짜장면집 가면 옛날 스타일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짜장면은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사나이들의 그 소울푸드가 돈가스, 제육덮밥이잖아요. 이 제육덮밥이 사실 굉장히 달고 굉장히 짜고 굉장히 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장게장만 밥도둑이 아니라 요런 제육덮밥도 굉장히 밥도둑의 역할을 해요. 네, 시계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밥도둑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제육덮밥은 안에 제육 자체가 짜지는 거나 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 설탕류가 좀 들어는 가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육덮밥에서는 제육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제육덮밥 자체가 굉장히 짜고 달고 맵기 때문에 밥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 밥도둑의 역할을 해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보면 칼로리도 한 800 칼로리 정도 되죠. 거의 짜장면보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밥 한 공기 반 넘게 들어가 있고, 제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단백질이 많고 제육이 들어 있으니까 지방이 많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육덮밥을 드실 때는 밥을 쪼끔 덜어내고 드셔야 되는데, 제육 볶음 자체가 굉장히 짜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니면 물을 쪼끔 많이 드시거나. 그래서 제육덮밥을 드시기보다는 대안으로 제가 권유드릴 때는 요렇게 제육덮밥이 아니라 제육 백반을 드시게 되면은 상추나 이런 푸릇푸릇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쌈채소들이. 그러면 쌈채소 2장 깔고 제육 넣고 해서 요렇게 드시게 되면은 덜 짜게 먹을 수가 있고 밥 양도 좀 줄일 수 있고 제육 양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밥보다는 제육 백반 쪽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묵볶음. 어묵볶음 먹고, 세상에 어묵볶음이 5 등이에요. 그 앱을 사용하는 파스타 앱 사용자 중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린 음식들의 5 등이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이유는 어묵은 뭘로 만들어요? 생선으로 만들잖아요. 아니 생선 많이 볶아서 먹은 건데 어떻게 혈당을 올리냐, 이렇게
좀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묵 생선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혈당을 올리냐.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볶아 먹는 어묵은 생선이 많이 안 들었어요. 생선 쪼끔 들어 있고 요걸 뭉치기 위해서 밀가루, 전분 요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 이게 탕류로 드시는 어묵들 있잖아요. 어묵 그 탕으로 먹는 국으로 먹는 고런 것들은 쪼끔 더 어육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당을 올리는 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어묵볶음에 들어 있는 어묵, 오뎅은 어육이 쪼끔 적게 들어 있고 밀가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드시면은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성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성분표 뒤에 원료는 중국에서 가져온 연육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감자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은 여러분이 어묵을 사실 때 근데 보통 어 외식 가셔서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막 비싼 재료를 넣어서 외식할 때 한식집이나 백반집에서 어묵볶음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여러분이 선택권이 없으실 거고 그래서 쪼끔 덜 드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거고 여러분이 사서 드실 때는 요렇게 어육 부분이 많아서 생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막 앞쪽에 크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한 70-80% 정도 생선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묵을 사서 골라서 드시면 가격도 쪼끔 더 비쌀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 번까지 말씀드렸고요. 6 위. 6 위는 바로 카레 라이스입니다. 요 카레 라이스는 저도 한번 연속혈당 측정기 찬 상태에서 카레 라이스 먹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카레가루가 보면은 카레가루 1 인분이 25 그램이거든요. 이 중에서 반 이상 반이 12.5 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16 그램 정도가 바로 탄수화물이고요. 그다음에 당분도 6 그램이나 들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카레가 달잖아요. 그래서 카레가루는 대부분 약간 밀가루처럼 '밀가루가 한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런 카레가루로 만든 카레 라이스가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막 채소랑 과일이랑 이런 거를 쪼끔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레토르로 이렇게 사서 드시게 되면은 과일 채소 이런 게 거의 안 들어 있잖아요. 그냥 아주 듬성듬성 들어 있죠. 요렇게 드시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레토르로 드시기보다는 쪼끔 고급지게 집에서 채소 듬뿍 넣고 만들어서 드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7 위부터 10 위까지는 몰았습니다. 너무 비슷한 식품이라서 칼국수, 잔치국수, 라면, 메밀국수 다 국수죠. 기본적으로 다 밀가루를 이렇게 잘게 껍질을 이제 도정을 해서 겉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분쇄를 한 다음에 다시 국수 모양으로 뽑은 거죠. 약간 두껍게 뽑으면 칼국수, 가늘게 뽑으면 잔치국수, 꼬불꼬불하게 튀기면 라면, 메밀 약간 섞으면 메밀국수. 요렇게 해 가지고 사실 들어있는 성분들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어 칼국수를 한 그릇 드시면 여기 420 칼로리인데 탄수화물이 72 그램이니까 역시 또 햇반보다 좀 많이 들어 있고 뭘 넣어서 만드느냐에 다르지만 단백질이 좀 들어 있고 물론 뭐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조금 들어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동안 메밀국수는 "살이 잘 안 찐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엄청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 메밀국수가 100% 메밀로 만들면 국수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점성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메밀보다는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칼국수, 잔치국수, 라면, 메밀국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밥을 드실 때는 씹어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칼국수나 잔치국수는 씹지 않고 호로록 하고 삼키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벌써 소화가 다 돼서 내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는 그런 식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Q&A인가를 할 때 싱하 PD님께서 제가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주셔서 이것도 한 8-90만 명 정도가 보셔서 의사가 알려주는 라면 레시피에서 제가 이제 라면 먹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더니 고걸로 쇼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당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면은 반 개만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란을 하나를 투척을 하고 별다른 채소가 없는 경우에는
콩나물은 거의 항상 집에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삶아요. 삶아 가지고 옆에서 같이 삶아요. 같이 넣어서 삶으면은 그 라면 삶는 물에 넣으면 물이 비려지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건져서 면을 덜어냈고 콩나물을 쪼끔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 탄수화물 부분은 라면에 면이 하고 단백질 부분은 계란 하나 넣고 채소 부분은 요렇게 삶은 콩나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먹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인제 혈당이 걱정되면서 당뇨가 전 단계라서 또는 당뇨가 있어 혈당이 걱정되면서 라면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 가지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확 올리냐, 깜짝 놀라게 올리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 달달한 음식은 다 올립니다. 당분이 첨가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그러고, 그다음에 달지 않으면 안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달지 않아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올립니다. 이제 앞에서 뭐 소개해 드린 어떤 식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야 달죠. 그런데 김밥 같은 것도 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탄수화물이 많으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 경우,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 음식이 내 소화관에서 빨리 소화가 되는 조건인 경우에는 혈당을 많이 빨리 올립니다. 그래서 도정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무침, 면, 빵, 국수, 라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소화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다른 영양소, 단백질, 지방, 섬유소, 그러니까 채소에서는 섬유소가 적은 그런, 그러니까 그냥 탄수화물만 주로 들어있는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도 혈당을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얼 먹어도 아무리 거꾸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5분 안에 다 먹어 버리면은 결국은 다 위 안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먹는 경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서 탄수화물이 적은 걸 먹어도 그 음식을 왕창 먹으면은 먹는 탄수화물의 분량은 많아지잖아요. 이런 경우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먹고 난 다음에는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고 누우면 정말 더 안 되는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을 때 내가 좀 움직여 주셔야지 이 당분이 내 체지방으로 안 들어가고 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먹자마자 앉거나 누우면 그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 내 지방세포로 가 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 다음에 지방세포로 가서 차곡차곡 쌓여서 내장 지방을 만듭니다. 윤희 님께서는 라면 반에 계란 2 개. 이제 저는요, 근데 계란을 2 개를 넣으면 쪼끔, 요즘에는 약간 단백질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주 옛날만큼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개가 정량인 것 같아요. 양배추도 넣는다고 하셨고, 양배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잘게 채칼로 썰어 놓은 다음에 뭐 별다른 채소 반찬 없는 경우에는 고기에 드레싱 뿌려서 먹기도 하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라게 혈당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해 드렸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카카오 헬스에서 만든 파스타 앱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먹어 보고 얼마나 혈당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보고한, 그러니까 좋은 쪽이 아니죠. 네, 혈당을 많이 올린 1 등부터 10 등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올려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젤 님께서 "조영재 CT 찍을 때 메폴민이 이틀 전부터 중단하고 촬영 후에도 며칠 중단하지 않나요? 조영재와 당뇨약이 몸 안에 있으면 안 돼서 끊는 거죠." 아, 그거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CT 찍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근데 이제 보통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뇨약적 메폴민 성분만 찍기 전날 이틀 동안 끊어 주고, 찍은 다음 날 하루 정도, 찍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끊어 주시면 되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이 조영제를 동맥이 아니고 보통 CT 찍는 건 정맥에다 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건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고거를 완전히 지켜 가지고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키지 않고 그냥 동맥에 넣는 거 아니고 정맥에 넣는 거니까 그냥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괜히 찍으러 왔다가 못 찍고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엔젤 님께서
당뇨약 처음 시작할 때 메폴민제를 많이 처방하는데 이 약은 식욕이 떨어져서 살도 빠진다는데 마른 사람은 이 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안 빠집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뭐 포시가 같은 그런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그런 약 같은 약은 아니고 메포민제제가 살을 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위장 장애가 와서 잘 못 드셔 가지고 살이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서방정이 쪼끔 더 속을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서방정 아니고 일반 제제로 드시면은 그게 살 빠지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메포민 제제를 서방정이 아닌 걸로 처방받아서 한번 드셔 보시고 정말 살이 빠지면 또 바꿔도 되니깐요. 제일 기본적인 약제라서 저는 고렇게 먼저 드셔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피자, 김밥도 혈당 너무 오른다고. 맞아요. 그 김밥이 의외로 정말 오늘 발표한 식품들 중에서 1 등이었고 피자도 사실 드실 때 피자 위에 있는 토핑만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걸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피자를 상추에 싸서 드시는 분이 있고 피자 위에 이렇게 채소를 더 많이 뿌려 갖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쪼끔 더 고급진 피자는 사실 피자 도우도 좀 얇고 위에 뿌려진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싼 피자일수록 피자 도우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위에 뿌려진 거는 좀 적잖아요. 그런 경우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고구마 크러스트로 되어 있는 피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쪼끔 비싼 피자를 드시면 혈당이 쪼끔 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님께서 "여성으로서 건강 노후 준비 팁 알려달라."고. 이거는 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몇 살 정도 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운동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먹어 두는 거.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 골라 가지고 영양결핍이 누적누적 누적돼서 내 노후 건강을 망치지 않도록 제대로 끼니 잘 챙겨서 좋은 음식 골라서 살찌지 않을 만큼 평생 동안 잘 먹어 두는 것과 평생 동안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해서 내가 노후에 사실 누구나 다 근육이 감소되잖아요. 심폐기능은 떨어지고. 근데 이게 높아서 감소되는 거랑 낮은 상태에서 감소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노화가 되기 전에.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아이고 아이스 라떼 님께서 엄청 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1 시간 혈당이 259, 1 시간 30분 혈당이 214. 뭐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1 시간 정도가 제일 피크 혈당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시간 30분 혈당 체크 후 스플릿 스쿼트를 100회 해 주고 2 시간 혈당이 123 나왔다고. 스쿼트가 요번 얼마 전 기사에서도 계속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1 시간에 10 번씩만 스쿼트 해 줘도 혈당 굉장히 좋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봤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관리 중인데 처음으로 분식 먹어 봤는데 1 시간이 확 튀네요. 김밥 3개 뺀 한 줄. 그러니까 3 개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 주잖아요. 그 3개 빼고 이제 나머지 드셨다는 거고 밀떡 15 개, 김말이 튀김 4 개, 당면 0.5 인분 먹었다고. 삶은 계란 1개, 메추리 1 알. 근데 이 정도 드시면 전당뇨 아니고 밀떡 15개 드시고 김밥 3 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뇨가 없는 분, 전당뇨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 떡볶이, 밀떡이라는 게 그 떡볶이 떡이잖아요. 그리고 떡볶이는 또 국물도 엄청 또 김밥 찍어서 드시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 그 국물도 설탕탕이에요, 그 떡볶이에. 그러니까 요렇게 김밥 다 드시고 그다음에 밀떡 15개 드시고 뭐 김말이 튀김이야 김말이를 또 튀김으로도 드셨군요. 당면 드시고 259 면은 사실 누구든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혈당 내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많이 올라가죠. 예 아이스 라떼 님이 많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당분이 많은 음식은 정상인의 사람이 먹어도 200 이상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하루 시간 중에서 한 2-3% 정도 시간은 당뇨 범위로 정상인들도 올라가더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연 멋져님께서 "짜장면도 해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게 속이 불편해서 해장을 하신다는 개념이라면 속이 편한 음식을 드시는 미리 좀 소화가 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해 내 독소를 빼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술이 내 몸에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가지고 나가니까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음식 일반적인 채소나 과일이나 요런 더 음식들을 더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라면 김밥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는데 혈당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일 주일에 몇 번 정도만 먹는 게 좋을까요? 진짜 자주 먹는데요. 아주 젊은 분이시라면 별 상관은 없지만 젊은 분도 다 나이가 들더라고요. 제가 권유드리는 건 라면이나 특히 라면 같은 건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이내로. 그리고 김밥도 사실 그 밥의 부분이 많은 김밥이 있고 안에 내용물이 많은 김밥이 있는데 사실 당연히 건강한 김밥은 밥 부분은 좀 얇게 돼 있고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는 안에 뭐 오이도 좀 들어있고 당근도 들어있는 그런 김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김밥이 사실 제가 오늘 김밥이라는 평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같은 김밥은 아닌 것 같아요. 김밥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아무래도 비싼 김밥이 칼로리도 쪼끔 더 낮고 탄수화물 포션이 쪼끔 낮고 단백질 포션이 쪼끔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김밥이냐에도 좀 차이가 있어서 김밥이 어 아주 영양가 있는 김밥을 드실 거 아니면은 또 김밥도 너무 자주 드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좋아서 드시는 거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카리 님께서 혈당 조절에 식후 걷기가 좋다는데 몇 분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3 번을 걷는다고 치면은 사실 15 분에서 20분 이상 걷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권장하는 운동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식후에 1 시간씩 걸어서 3 시간을 걸으면은 일 주일이면은 21 시간을 걷는다. 고게 더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시간에서 한 15 분, 20분 뭐 많으면 30분 정도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제 스쿼트를 하신다면은 50 개에서 100개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음. 시분초 님께서 메formin이 일반인이 먹어도 뭐 항노화도 된다 그러고 혈당에도 좋다고 그래서 먹어 보고 싶은데 처방받기가 어렵네요.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당뇨가 진단돼야 메포민을 처방할 수가 있고요. 다른 서구 나라들은 당뇨 전 단계에서도 메포민 자체가 당뇨로의 이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방을 하려면 메폴민을 비급여로 주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메폴민을 급여로 드려야 돼요. 급여로 드리려면 위에 당뇨라는 진단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혹시 보험을 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코드가 노출이 되면 당뇨가 있으니까 너는 보험 안 들어 줄래?" 이렇게 보험사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의사한테 와서 "나는 왜 당뇨가 없는데 이 코드를 넣느냐."고 또 항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규정대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친한 의사분한테 가면은 아마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만나는 의사한테선 좀 어려운 이유가 지금은 약간 당뇨가 없는데 넣어 드리면 나중에 또 당뇨 진단이 붙었다는 것 자체로 이분이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보통 잘 의사들이 그렇게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메포민을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것 자체도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S 님께서 그레이브스 항체가 있는데 T4가 정상이래요. 근데 약을 먹지 않고 있고 항체 있어도 당연히 갑상 호르몬이 정상이면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52세 갱년기 나이인데 얼굴에 열이 오르고 야간 발한이 있어요. 다른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면 요거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항진 증상 아니시고요. 항진 증상 여부는 일단 먼저 검사 결과에 이상이 먼저 와요, 항진 증상이 오기 전에.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항진 증상 아니고 갱년기 증상입니다. 또 확실한 건 여성 호르몬을 한 한 달 정도 드셔 보시면은 이 증상이 싹 없어지면은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탁구 왕자 45 님께서 "탁구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느냐고. 탁구 훈련하다가 부상으로 3 개월째 운동을 못 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네. 아이고 빨리 잘 나으셔야 되는데요. 혈당 관리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리 움직임이 많은, 다리가 팔보다 근육이 많기 때문에 다리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빨리 부상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재미있는 탁구를 왕자님께서 계속 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디를 다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친 부위에 따라 다친 상태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봐 주시고 계실 테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정형외과에서 운동 치료사가 있으면 돈을 쪼끔 내시고 운동 치료사와 상담을 해서 운동을 제한 운동도 하시고, 아니면은 아프지 않은 다른 부위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팔토시 나가토모님? 아 이거 혹시 그분 아니세요? 비트코인 만든 그분의 사돈 팔촌쯤 되시는 그분이신가 봐요. 오트밀을 불려 가지고 올리브유에 볶음밥 하듯이 볶고 계란 넣고 부추 넣으면 괜찮은 식단이냐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올리브유를 그 약간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를 볶음밥에 쓰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추를 쪼끔 많이 넣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채소는 또 드실 때 또 너무 볶아서만 드시지 말고 생으로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기에도 청장치가 숨어 있다." 아. "이기에 도청장치가 숨어 있다." 네 님이시네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 안 하고 매일 걷기 운동하려고 새해 계획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려는데 숨이 헐떡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루 40분 걷는 거 운동 효과 10점 만점에 5 점이라도 나올런지요." 쪼끔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면 네 이거보다는 쪼끔 강도가 있어서 숨이 찬 운동, 너무 헐떡하지는 않지만 좀 숨이 차서 끝나고 난 다음에 등줄기에 땀 맺힐 정도 운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니기에도 님께서 쪼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의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걷기 운동은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좀 너무 긴 시간을 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게, 걷기는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근력 운동을 또 꼭 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행복 지향 프로젝트님께서 "계속 관리 잘하면 혈당 튀는 것도 좋아지나요?"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이 계속 잘 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것도 경우에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을 때는 엄청 관리를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떼면 꼭 치팅 데이를 갖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벗어났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보는 그 순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관리 잘하면 당연히 혈당 튀는 것도 좋아지고 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좋아집니다. 문제는 계속 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네. 그다음에 테리마 님께서 "건강검진하고 고지혈증, 골다공증, 단백뇨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백뇨는 대부분 제거하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 포지티브 나왔거나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이퀴보컬하게 나온 경우에는 농축뇨가 돼서 그렇게 나온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단백뇨는 재검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릴 것 같고요. 재검에서도 단백뇨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24 시간 소변 받아서 정말 단백뇨가 나오는지 봐야 되죠, 신장내과 가셔서. 고지혈증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골다공증도 약을 먹어야 될 정도면 당연히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든 골다공증이든 약을 먹으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약이 있는 병들은 그냥 약을 드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약이 없는 그런 병들을 걱정을 해야죠. 네. 그래서 "재검하시고 약 드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께서 고혈압약을 아프로베를 드시고 고지혈증을 다비디오를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다고. 그래서 고혈압약을 바꿔 봤어요. "저 로디엔정이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 모릅니다. 무슨 약인지. 이번엔 목, 얼굴이 너무 가렵고 홍조도 생겼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먹어서 탈모, 가려움증이 어느 약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지혈증 약만 끓여 보고 있어요. 약이 이렇게 부작용이 있나요?" 글쎄요. 근데 아프로벨이랑 다비듀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약들은 아니라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디엔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로디엔정이 뭘까요? 성분명이 뭔지 혹시 아시면 올려봐 주세요. 로디엔정? 저도 좀 찾아봐야 알아서 이게 한 성분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약들이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 오리지널 약들은 이름을 대충 다 아는데 그 이제 카피 약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럴 때는 뭐 킴스 온라인이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약학 사전에서. 로디엔점은 뭘까요? 로디엔. 제 핸드폰이 보급용이라서 암로디핀이네요. 제가 흔하게 먹는 당뇨약인데 요거는 약간 홍조는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홍조가 생기는 약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서 끊고 다른 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중에서 원인이 뭔지를 보려면은 고혈압은 약은 끊으시면은 문제가 당장 생기니까 고지혈증 약은 쪼끔 끊으셔도 콜레스테롤이 금세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고지혈증을 약을 끊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탈모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유아님께서 당뇨 혈당 관리가 힘드는데 입원해야 하느냐고 혈당도 사람마다 다른가요? 1 형이랑 2 형의 차이가 있나요? 1 형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치네요. 네. 1 형은 몸 안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은 족족으로 혈당이 으로 반응을 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약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입원해서 혈당 조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고 약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입원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외래에서 그 당뇨 클리닉을 가시면은 당뇨 간호사도 있고 당뇨 영양사도 있어서 다 같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입원까지는 필요 없으실 수 있고 당뇨 클리닉 이런 다른 의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용을 하시면 비용은 뭐 1-2만 원 정도 더 내긴 하시겠지만 훨씬 더 케어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문님께서 "식후 걷기는 식후 바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식후 약간의 텀을 두고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밥 먹자마자 자리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시간이 보통 20 분은 걸리잖아요, 밥숟가락 서부터. 그래서 저는 '밥숟가락 놓고 난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알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밥 먹는 시간 20 분을 생각을 한다면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난 다음에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인제 격한 운동은 밥 먹자마자 격한 운동하시면은 위경련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격하지 않은 걷기 정도의 운동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청선모님께서 60 세의 당뇨병 환자인데 스타틴을 먹고 있다고 스타틴을 장기 먹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들어서 문의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랑은 무관하다고 되어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인제 올린 동영상 중에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약에 스타틴을 소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 그리고 한 70 이하 정도까지 조절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수치는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치매 오히려 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성 치매가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활자화된 정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도 이렇게 계속 떠들어대면 사실 그래요. 안 틀리는 방법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할수록 말하다가 실수를 하게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 TV에서 나오거나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취사 선택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벌써 22시 49 분이 됐고요. 혹시 윤영주 님 아시죠? 세시봉의 윤영주 님께서 저 바깥에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시간에 끝내야 또 준비하시고 다음 라이브를 잘 진행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9시 49 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즌 여섯 번째 첫 번째 시간을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저는 3주 뒤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에 또 좋은 주제로 준비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